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곧장 만나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시장 빠지면 미중 무역 분쟁,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오늘 장 좀 흔들리거든요. 더 내려갈까요? 만기날이라요. 세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사실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구원투수로 나섰다. 뭐 이런 제목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 들어온 기관화 장세가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관 중에 최고는 예전에는 투신이었고요. 지금은 기금입니다. 기금. 근데 기금이요. 정말 무리할 정도로 매수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2, 3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기관을 날짜별로 쭉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들의 합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합계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기관 합계를 세분화해서 보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 금융, 기금 이렇게 보면 기금 외에는 없어요. 거의 그냥 별반 없고 그냥 기금 혼자서 다 사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탁상을 놨을 때 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없고 하나만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구원투수는 구원투수인데 시장을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원투수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보험이나 금융투자나 투신 정도가 같이 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투신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금액이 아주 적어요. 그렇죠? 기금보다 적은 투신의 행보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받치고자 하는 노력.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 수급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기관이 들어와야 될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끌어올려야 되고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세가 있으면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누적 수급으로 보면 수급의 변화가 꾀해지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을 봐야 된다. 그래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기금이 파는 자리가 아니라 기금이 추가로 들어올 거를 예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루머에서 뉴스에 팔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적인 기금의 모습, 기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시작점의 뉴스일 확률이 높다. 문제는 뭐냐면 다 같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줄 건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엊그저께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특별한 매도가 없는 일반적인 행보 그 정도의 모습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가능하다. 물론 쌍끌이 맺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만기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다고 말씀드린 게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포지션을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기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100%. 근데 제가 확률적으로 좀 많이 맞힌 편에 속하는데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267을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 방송에서. 포지션상으로 267 밑으로 보인다. 근데 272까지 가버려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공존하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콜매도 풋매도가 있어서 이렇게 가두는 장세였고 기관은 양쪽을 열은 상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요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방을 크게 열어요. 그리고 상방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까 10시 정도 지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아까 했으니까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조회를 해보면 이 자리 콜 풋매수가요. 이 자리입니다. 262까지 좀 나와 있어요. 콜매도 쪽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75 그리고 여기 267.5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이가 없는 거죠. 근데 기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 267.5까지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상으로 본다면 현재만큼 지수가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다만 포지션의 변화는 읽히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금리 인하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슈하고 연결해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이네 7월이나 그러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제롬 파웰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금리 없을 것을 시사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깜빡이를 딱 키는데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딱 킵니다. 좌측은 금리 인상이고요, 우측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데 금리 인하를 할까요?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절대 우리나라가 먼저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맞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 금통이나 연기금 연준이나 그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 근데 우리나라는 공격적으로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미국의 변화가 한두 달 후의 방향, 아니면 한 달 후의 방향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연준이 이번 주 18일, 19일 날 연준 회의에서 어떤 답을 주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습이 나아야 될까? 좋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그래도 립서비스를 해줬다는 거에 방점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요 립서비스를 안 합니다. 이 금리 하나 가지고 립서비스를 해서 미국은 4% 5%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게 아쉽지만 이게 나왔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긍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짧았는데요. 인사이트 시간에 확실하게 본인의 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 참고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지수 코스피는 1% 가까이 밀리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급등하는 종목들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저희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방송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